자, 봅시다. 45페이지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입니다. 등기 기록 개설할 때는 1필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록한다. 맞지요? 근데 부동산 고유번호는요, 전국 어느 부동산이나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자, 등기 기록 표제부는 사실겠지요? 부동산 표시와 변경 사실 맞지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지요. 자, 4번.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에 해당하는 표시하고 그 전유 부분 대지권 표시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여기 틀렸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5번 한번 봐요. 건물이 멸실했죠. 소유권자가 몇 개월 내에 멸실되게 해야 돼요? 1개월. 안 하면 뭡니까? 대지 소유자가 대신할 살주되겠죠. 5번 맞고. 자, 4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자,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한 동이지요. 그러면 한 동 건물에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 있고, 그 다음 101호, 102호, 103호 이게 무슨 부분입니까? 전유 부분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 있죠. 이건 아파트의 무슨 등기부다?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고 그 다음 요 밑에 아파트 토지 있죠.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 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자, 요 한동물 표제부, 여기 1을 뭘 적어요, 이게? 소재지번 적지요. 자, 소재지번 적고요. 그리고 한동 전체에 대한 사실 적지요.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한동 전체에 대한 사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유분의 표제부는 뭘 적어요? 101호만의 구조면적 적지요. 근데 여기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지요. 한동에 적었으니까 전유 부분은 안 적습니다. 각구 소유권, 을구 소유권 이해예요. 자, 그런데 대지권 등기 어떻게 하냐 봅시다. 여기에 한동을 표제부에는 요 밑에 1 해쳐 있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뭘 하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연호를.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 요걸 뭘 적느냐면 대지권의 표시를 해요. 표시, 종류나 비율. 자, 소유권 대지면 소유권 대지, 전세권 대지면 전세권 대지, 임차권 대지면 임차권 대지. 비율 전체 면적에다 자기 면적이 나누는 거지요.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나 어느 부분 표제부다 전유분 표제부 해야지요. 하고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지권 등기 됐으면요. 대지권은 전유분하고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지권 좀 어려워요. 우리 다음 주에 대지권 하는데요. 그때 좀 수업을 좀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분리처분 안 되니까요. 요 분리처분 안 된다는 뜻을 여기에 적어줘야 돼요. 자, 토지등기부에 1, 여기에 소유권 대지. 자, 여기에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건물 표시해 줍니다. 요 건물에 지금 요런 등기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건물에 대지권이 등기되기 때문에 요 토지는 뭡니까? 건물하고 같이 처분할 수 없다. 뜻을 적어줘야 돼요. 여기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어디 합니까?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보면 4번 한번 봐요.
구분한 건물의 표제 부위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하고 그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는 한동물 표제부예요.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대지권 표시 되잖아. 어느 표제보다? 전유 부분 표제부야지요. 어느 부분보다?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그럼 몇 번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그 밑에 2번 문제.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폐쇄 등기부 영구 보존해야 되죠. 광해 등기부고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합필 등기했죠. 자, 이거 한번 그림 그리면 돼봐요. 자, A 토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요걸 B 토지를 합쳤잖아요. 요 등기부는 사용 안 하지요. 그럼 요거는 뭐 해야 된다? 폐쇄해야 되지요. 폐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지 그룹하고 자, 구분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는 한동걸 표제부, 전유부는 각구월구 만든다. 틀렸죠? 전유부는 봐요. 각구월구예요. 표제부도 있어요. 표제부도 있죠. 전유부분의 표제부 각구월구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몇 번 틀렸다?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서 발급 시 매매 목록이 있죠. 이거는요, 우리 아무 말 따르면 안 내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전산 등기부 할 때 등기부 사항 정밀서 발급 때 여기 매매 목록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우스 체크하면 매매 목록 같이 기록해주고 요걸 체크하지 않으면 매매 목록은 따로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답이 4번이고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맞는데 접수번호 때문에 틀렸어요. 우리 접수번호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구에 산 등기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 산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른다. 기억납니까? 그럼 접수번호는 뭐예요? 다른 구니까 뭡니까? 각 구 얼구에 기록하는 거지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접수번호는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지? 각 구와 얼구에 기록하는 것이지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1필지 수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죠. 우리가 1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면 도면 처음 받았겠죠. 처음 받았겠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은 등기 원인, 매매, 정여, 교환 이런 거 아니에요. 표제부 기록하지 않고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물의 공용 부분에는 표제문 본다. 요것도 좀 의문감이 있습니다. 왜 의문감이 있냐면 정확한 표현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공용 부분은 우리가 종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지요.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타가수, 노인정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건 어디 등기합니까?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뜻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도요, 여기에 건물에 여기 앞에다가 규약상 적어놔요. 앞에 뭘 적어놓는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준말도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구분건물 표제부는 아까 저 대지권 나온다 했죠, 저게. 대지권 나오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 정면서 발급은 친척 써야 하세요. 안 쓰지요. 우리 소재집 말고 돈만 내면 돼요. 두 번째, 누구든지 등기기록과 부소서를 인터넷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부소서는 누구든지예요. 이해관계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 있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받은 등기사항 진위 여부를 인터넷 통해 확인할 수 있죠. 4번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 신청에서 인터넷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 인터넷에 한 등기 열람할 때 있죠.
또 등기사항 점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 내야 안 내요? 내야 되지요. 인터넷에서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구분금을 등기기록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전유분 표제부에 금물번호 나오죠. 저기 봐요. 전유분 표제부에 뭡니까? 여기에 101호에 구조면적 나오죠. 그럼 101호가 나오죠. 나옵니다. 1번 맞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있는데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나와. 맞죠? 방금 했죠? 저 봐요. 대지권 표시 나오잖아. 저게. 전유분 표제부에. 맞고. 한동건물 표제부는 뭐 소재지분 기록한다 했죠?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소재지분 기록하지만은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소재지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했고. 그 다음에 대지권 이럴 때 한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맞죠? 자, 그 다음 맞죠? 맞죠? 틀렸지. 한동건물 표제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 4번이 틀렸어요. 이 책이 뒤에 답 몇 번 되어 있어요? 5번 되어 있네. 답 몇 번? 4번. 자, 4번하고 5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맞아요. 4번 맞아요. 내가 착각했어요. 4번 맞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나오지요? 대지권의 목적이 뭐라고? 토지의 표시. 4번 맞습니다. 맞아요. 봐요. 대지권일 때 한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맞죠? 맞고,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5번이 틀렸습니다. 대지권 등기할 때 한동건물 표제부에, 자, 여기 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지권 일단 뜻 있죠? 한동건물 표제부예요. 토지등기부 각구얼구예요. 요거 지금 중요합니다. 토지등기부 뭐라고? 각구얼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답이 몇 번 틀렸어요? 5번이 틀렸죠. 됐어요? 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문제 볼게요.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명의가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겠죠. 대표자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있습니다. 1번 틀렸고. 그리고 우리 학교 있죠. 학교. 학교의 종류는 3가지 있죠. 국립학교, 공립학교, 또 무슨 학교? 사립학교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학교 명의로 등기돼야 돼요? 안 됩니다. 자, 학교 명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 안 돼요. 학교 명의로 등기가 안 되고,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뭡니까?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돼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명의로 등기돼요. 자, 어떤 경우도 학교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봅시다. 국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틀렸죠? 어떤 경우도 학교 명의로 등기 안 돼요. 특별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조합은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등기 안 되지요? 등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 이름으로 등기하지요. 등기하고, 조합은 재산사용대 합유니까 여기에 합유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요. 특별법의 조합이 있죠. 자, 무슨 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농협, 수협, 재건축조합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말이 조합이지 실제로는 조합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땅 사면 뭡니까?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봐요. 특별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조합은 합의로 등기가 틀렸죠. 농업협동은 조합 명의로 등기됩니다.
실제로는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있지요. 등기 신청 당사자 등이 인정되지요. 인정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있지요. 요 국가나 지자체, 요것도 주의 좀 해야 돼요. 요 지자체는 뭡니까? 시도나 뭐 시군구 이런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 공법인입니다. 공법인이니까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주의하냐 하면요, 읍하고 면하고 리하고 동이지요. 자, 읍면리동입니다. 이건 지자체 아니지요. 성으로 한번 뽑잖아. 그래서 읍면리동은 원칙은 그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리와 동이요. 원칙은 등기 안 되는데 리와 동이 예외가 있죠. 리와 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리동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리동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할게. 국가나 지자체, 국가, 시도나 시군구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공법인이니까. 법인은 법인으로 등기되잖아요. 근데 읍면이동은 지자체 아니지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리와 동이 뭐를 갖출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서 지자체는 등기신 당사자 인정된다. 요까지 맞아요. 읍면은 인정된다. 안 되지. 읍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이 방금이죠.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할 때는 그 대표자가 동명의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맞고. 자, 2번 문제 틀린 것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한번 봐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동일한 채권 담보예요. 소유자 이러면 어떻게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뒤로 넘겨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3번에 1번은 자, 1번 한번 볼게요. 대하로 있는 동안에는 대하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1번이 왜 틀렸냐면, 자, 우리가 대하는요 무슨 조건을 취해요? 판례가 무슨 조건설? 정지 조건서를 취하지요. 정지 조건서는 뭡니까? 대하일 동안에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지요. 안 봅니다. 자, 그런데 대하가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뭐로 봐요? 사람으로 본다지요. 소급해서. 자, 소급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소급은 과거로 하는 거예요? 장래로 하는 거예요? 과거로 하는 거네. 일단 대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 재산은 2억 5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했어요. 급사했고,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뱃속에 대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들 있다 싶시다. 자, 어머니 1.5 받아가지요. 아들 대하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못 받아가냐? 사례는 아니니까. 아들 1 받아가지요. 근데 요즘은 대하가 살아서 나와요? 죽어서 나와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1.5대 1대1로 다시 줘야 되지요.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요거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입니다. 무슨 등기? 경정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틀렸어요? 대하로 있는 동안은 대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대하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다 했죠? 2번 틀렸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등기할 수 있다 했죠? 국가는 지자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사립학교는 등기할 수 없다 했죠? 학교 명의로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2번에 봐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록 체류주가 있으면 체류주에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장이 부여한다. 맞고. 자, 권리소멸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은 부기등기 합니다. 약정 밑에 하니까.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이 틀렸는데, 영구보존장부 있죠. 영구보존장부는 등기부와 광의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광의의 등기부가 뭐였느냐면, 요 자체도 중요합니다. 도면,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등록 신탁 원부, 폐쇄 등기 기록. 자, 여기 무슨 등기부다? 광의의 등기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영구보존장부는 등기부와 광의 등기부고,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 보관하는 게. 5년은 주로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대개 5년입니다.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대개 몇 년? 5년이고 1년짜리는요. 성질사 빠른 거예요. 통지, 열람, 정명, 과세 이렇게 성질사 빠른 거는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안 본 거는 10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신청이 들어가 있죠. 신청은 몇 년 보존장부? 5년 보존장부입니다. 몇 년 보존장부? 5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봅시다. 자, 5번하고 6번 어렵습니다. 5번, 6번 어려워요. 자, 5번 읽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을에게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정여해야 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갑과 을은 X 부동의 정여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등기한다. 맞죠? 맞고,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약은 뭡니까? 효력을 일러요, 안 일러요? 안 읽습니다. 안 읽고. 자, 3번. 자, X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체결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정의했지요.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뒤에 날짜로부터 해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 해야 돼요. 뒤에 날짜고. 그 다음에 자, X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에 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양도하여도 사업소유 계약 자체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맞고. 자, 5번 한번 봐요. 만일 갑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 신청의 기산이다. 틀렸죠? 이행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매매잖아. 매도했으니까. 그럼 언제 등기 기산점이에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에요. 자, 언제로부터? 반대급부의 이행이 뭐된 날로부터? 완료된 날부터입니다. 완료된 날. 그럼 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말은 뭡니까? 이게 잔금 지급일이에요. 무슨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급부의 완료일이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행기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옆 페이지 봐요. 옆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6번 봅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라 되어 있죠. 을의 토지에 부담 없는 정해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한 날부터 60일 등기한다. 정해는 뭡니까? 인도한 날이에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언제까지 주겠다 정해지도 그게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 아니에요. 인도한 날이 아니고 이걸 인도한 날을 뭘로 고쳐야 돼요? 계약의 효력이 만 날로부터?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자, 하여튼 정해는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쌍무계약 매매는 뭡니까? 반대급부에 뭐라고?
이행이 완료된 날이에요. 요 편무계약은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쌍무계약의 매매는 뭐예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뭐라고? 완료된 날입니다. 완료된 날. 자, 그러니까 틀렸고, 1번 틀렸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을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과 병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거 매매니까 뭡니까? 계약 체결이에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에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에요. 여러분, 계약하고 난 뒤에 등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급부의 뭐라고? 이행이 완료된 날입니다. 1번, 2번 다 틀렸죠. 3번. 을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수의 지를 이전했죠. 이거는요, 자, 봐요. 을 토지가 있고, 요 갑이 있지. 자, 을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자, 을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에요. 갑이, 자, 잔금 이전 전에 병에게, 이 병에게 있죠. 요 매수인의 지를 이전했어요. 매수인의 지위를 샀는 지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병에서 을로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병에서 을로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할 때는 뭡니까? 갑은 먼저 갑명이 등기할 필요 없죠. 매수인의 권리가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가세요? 병한테 넘어가니까, 당연히 뭡니까? 반명을 등기하지 않고 병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병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고.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이걸 잘 들어봐요. 이게 좀 복잡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4번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번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하고요, 대장에 등록했어요. 여기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한 날이에요. 가능한 날이고, 그 다음에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요건 8월 10일이고 요거는 8월 20일 합시다. 자, 첫 번째고, 두 번째,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아직 준공 전이에요. 준공 전이란 말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뭐 중이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을과 8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준공하고 대장에 등록했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등기 가능한 날이에요? 소유권 보존이 가능한 날이죠. 이게 남을 팔 때 두 가지 차이입니다. 남을 팔 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칙이 60일 내에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하는데 요때 기산점이 언제예요? 기산점이 요 8월 10일부터 60일이에요. 위에 거는 8월 20일부터 60일이에요. 10일 밑에 거는 8월 20일. 이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요. 이거 둘 다 있죠. 둘 다. 뒤에 날짜로부터. 무슨 날짜로부터? 이건 계약 처리고 이건 준공 보존이 가능한 날이에요. 예,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 뒤에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자, 앞으로 둘 다 무슨 날짜로부터? 뒤에 날짜예요. 요건 계약 처리이고 요거는 보존이 가능한 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4번 한번 봐봐요.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을과 뭘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자 봅시다. 뒤에 날짜가 언제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이 뒤에 날짜예요. 계약 체결이 뒤에요. 계약 체결이 뒤잖아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아니고요. 계약 체결로부터. 무슨 체결로부터?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거 나오면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니까 아예 이렇게 해요. 저러고 나오면 뭡니까? 무슨 날짜로부터? 둘 다. 뒤에 날짜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외워요. 자, 무슨 날짜로부터? 뒤에 날짜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합니다. 됐어요? 됐고. 몇 번 틀렸어요? 4번 틀렸죠? 저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의뢰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갑이 잔금 지급했죠? 그럼 병에게 매도하려면 먼저 간명의로 등기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죠? 맞죠? 5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입니다.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각가의 건재당권을 체결할 때 병은 건재당권 등기할 때 당사자 등기 없다. 야, 이걸 읽으면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어떤 말이냐면, 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에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습니다. 을이 은행이라 합시다. 은행인데 여기 처남이고요. 여기 매부입니다. 자, 여러분, 처남이 매부한테요 돈 1억 빌려라 하면 매부는 뭐라 합니까? 돈 없다고 하면 끝나지, 그만이잖아. 그만인데, 그럼 처남이 뭐라 하냐면요, 돈은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리겠다 해요. 1억 빌리겠다 합니다. 그럼 처남이 뭐예요? 돈 빌리니까 뭐예요? 채무자지요. 돈 빌리니까 뭐라고? 채무자입니다. 근데 매부 아파트가 담보로 들어가지요. 우리 요 사람들 뭐라 해요? 이게 담보로 들어가잖아. 이 아파트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 또 저당권 말소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채무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예요. 물상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당사자예요. 물상 보증인이지. 결국은 이 아파트 저당 들어가는 건 이 갑이잖아. 당사자는 뭡니까? 채무자가 아니고 뭐예요? 물상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1번 병의 채무담보. 거기 병이 채무자예요. 각가의 건재당권 계약을 했죠. 그럼 병은 당사자 등이 없다. 맞죠? 맞고. 두 번째, 17세인 갑은 보존 등기할 때 등기신청 갖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됐고. 2번 틀렸고. 3번,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미성년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죠. 지방자재 등기할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을의 피안정 후견인 등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다 등기할 수 있고. 그럼 답이 몇 번?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8번 문제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맞고요. 5번 한번 봅시다. 민법을 조합,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등기무자 건재당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맞아요. 앞에 거는. 뒤에 거 있죠. 채무자로 표시한 건재당 등기도 역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조합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자, 9번 문제. 요것도 우리 수업 몇 번 했는데요. 전산정보 처리기한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권리자도 사용 등록을 해야 된다. 틀렸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예요. 근데 우리가 전자신청할 때 있죠. 우리는 맡기면 돼요. 우리도 사용 등록 해야 돼요. 우리 맡기면 되지.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이해됩니까? 1번 틀렸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되지요.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근데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렇게 시험 나왔죠. 자, 이분이 지금 뭡니까? 사용 등록한 법무사예요. 법무사 변호사예요. 그럼 우리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할 때 있지요. 뭡니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한테 맡겨서 사용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X지.
왜 맡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때는 직접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사용자가 등록할 때는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동에서 다 할 수 있죠. 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자, 우리가 이거 기억납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종중, 문중 이런 거예요.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 있죠. 친구, 친척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뭐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사용자 등록할 때는 인감을 넣어줘야 되죠. 발행일로 몇 개월, 유효기간 3개월.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전산정보 처리에서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공인인증서를 보냈죠. 여러분, 공인인증서를 보내면 이미 확인됐잖아. 이미 확인됐으니까 인감증명서 따로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1번 틀렸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등기신청의 당사자 대리인. 요때 대리인은 이게 좀 불충분한데 밑에다 적어놔봐요. 자격자 대리인 말합니다.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잖아. 자, 할 때는 미리 사용등록 해야 되지요. 사용자는 유효기간 몇 년? 3년입니다. 자, 요거 기억나요? 유효기간이 경과했지요. 연장할 수 있죠. 경과하면 연장이 아니고 다시 해야 됩니다. 경과는 다시 해야 돼요. 그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몇 년? 3년이고 연장 횟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지요? 자, 됐고. 자, 그래서 2번이 맞다 치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전자신청 보정. 여러분, 보정은 뜻이 뭐예요? 보정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건. 보정은 고치는 거예요. 등기관은 보정 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으로 고치고 난 뒤에는요, 전자우편, 이메일 다 됩니다. 다 되니까, 이메일, 팩스 다 돼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치고 난 뒤에 알려주는 거는. 4번 들렸고. 자, 5번 한번 봐요. 법인 아닌 사단. 방금 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한다 했어요? 전자신청도 못한다 했죠? 자, 틀렸고. 5번 있죠? 5번은 앞에 오전에 수업했는데,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자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전자신청을 했을 때 취하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오늘 11번까지 하고 마칠게. 아시겠죠? 자, 마칠게. 자,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등기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자, 여기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요건 뒤에서 나오는데, 요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소극적 부담하는 게 있어요.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망한 경우다. 각하한 경우예요. 이거는요, 29조 각하사유잖아. 각하사유 1항부터 11항까지 있죠. 전부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만 되고요. 제3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근데 적극적 부당은 뭐냐? 적극적 부당은 수리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뭐한 경우다?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경우가 적극적 부당인데 요거는요 29조 1항이 뭐예요?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죠. 1항, 2항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적극적 부당의 이의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요걸 내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우리 뒤에서 이제, 이건 안 배웠어요, 지금, 아직까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각하자인데 각하한 경우죠. 자, 이거 한번 봐요. 내가 강남에 땅을 샀어요.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신청하겠어요? 이 신청하겠지? 근데 여러분 봐요. 서류를 12가지 갖추라고 했어요. 12가지 다 갖추어 등기 신청했어요. 각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각하해버렸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겠지? 이 신청하겠어요? 이 신청하겠지? 이게 소극적 부당이에요. 이해됩니까? 각하자인데 각하한 경우는 29조 몇 항부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이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권리자 없는 데고 제3자 안 됩니다. 자, 적극적 부당은 뭐냐면 수리하지 않은 수리한 경우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제가 강남에 땅을 샀는데 서초 등기소에서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잖아. 수리 안 해야 되죠? 이걸 수리해버렸어요. 수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주면 29조 1항이니까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근데 이거 한번 볼까? 제가 아까 서류를 12가지 제출한다 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빼먹고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이걸 수리해버렸어요. 요거는 이 신청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29조 3항부터 11항까지 왜 못합니까? 29조 3항부터 11항까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를 처리할 수 있어요? 유효로 처리할 수 있죠. 유효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거 한번 봐요. 소극적 부당인데 제3자 이 신청할 수 없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공동상속유 중 일부가 자기지만 상속등이 각하된다 했죠. 각하되고, 대법원장은 관할이임 할 수 있죠. 자, 관할이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은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걸 또 수업할게요. 자, 마칠게. 2번. 아니, 3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10번 답지 2번 돼 있긴데. 2번 돼 있는데. 3장이 그래. 20번, 10번 2번 돼 있잖아요. 책이 잘못됐을 없을게요. 맞잖아. 2번 돼 있지. 지금 어디로 봐요? 어디 봐요? 잘 봤어. 소극적 부당. 부당하다 할 때 부당.